5장의 6번째 섹션은 붕소 화물에 관한 것입니다. 붕소 13족 원소이죠. 13족 원소의 2주기 원소로 보면 붕소고 그 밑에 3주기 원소가 알루미늄이에요. 붕소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붕소는 비금속 원소, 알루미늄은 금속 원소. 그러니까 2주기, 3주기가 딱 갈라치면서 비금속과 금속인 것이 참 재밌는데 하여튼 이렇게 붕소는요. 비금속 원소이긴 하지만 전기염 농도 값을 봤을 때 얼마냐면 2.0입니다. 2.0이니까 이것이 웬만한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 심지어 수소만 하더라도 전기염 농도 얼마? 2.2죠. 그래서 수소와 같은 아주 전기염 농도 작은 비금속 원소도 더 작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소는 보통 산화수가 무슨 산화수일까요? 자기가 전기염 농도 작으니까 양의 산화수인 플러스 3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붕소가 할로겐 원소와 결합을 했어요. 붕소는 13족 원소, 원자가 전자 3개죠. 할로겐 원소와 결합할 때 원자가 전자 1개 내고 공유결합, 1개 내고 공유결합, 1개 내고 공유결합. 물론 자기가 전자항이 될 때 할로겐 원소도 전자를 1개 내면서 공유 진자쌍을 형성했죠. 붕소가 원자가 전자 3개를 가지고 모두 무슨 결합한 데 썼어요? 예, 공유 결합.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결합을 할 수가 없죠. 전자쌍 3개가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면삼각형.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SN 값으로 따져보면은 전자쌍이 몇 군데 방정을 뻗었어요? 자,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삼중 결합이든 어떤 다중 결합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무조건 한 군데 방향을 기여해요. 그래서 세 군데이기 때문에 SN 값이 3이죠. SN 값, 스테릭 넘버가 3이고 그때는 자기는 무슨 혼성오비탈로 결합한다? sp2 혼성오비탈로 결합하죠. sp2 혼성오비탈을 만들면은 혼성오비탈을 만드는데 과장하지 않은 p오비탈이 하나 남았죠. 그 p오비탈은 빈오비탈인데 그것이 sp2 혼성오비탈 평면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이 비공유 신재쌍을 제공하는 루이스 염기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 붕소가 F 하나, 둘, 세 개와 결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암모니아라든지 여러 아민유해 물질의 질소가 비공유 신재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했어요. 이거는 빈 오비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전자쌍이 존재하는 오비탈과 빈 오비탈 간의 겹침의 결합은 뭐라고 합니까? 배위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배위 결합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위 결합을 할 때는요, 항상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산염기 반응이에요. 비공유 신재쌍을 제공하니까 루이스 염기라고 하고, 비공유 신재쌍을 제공받으니까 루이스 산이다라고 표시를 하죠. 여러분들, 산염기의 일반적인 정의가 브랜세드 로우리의 정의인데, 브랜세드 로우리 정의는 루이스 산염기 정의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산염기의 일반적인 정의인 브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반응이 이루어지면 항상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루이스 산염기 반응은 무슨 결합이 이루어져요? 배위 결합.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3장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텐데 거기에서 반응하는 모든 것은 무슨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위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배위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고 붕소의 할로겐한 물질은 보통 뭘로서 제공한다고요? 루이스의 산이다. 자, 루이스의 산이다라고 하는 정도와 그리고 저 구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붕소 화물은 붕소가 수소하고 결합했을 때죠. BH3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BH3 분자끼리 만나가지고 B2H6가 형성이 되죠. 저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6기에서 문제가 나왔죠. 자, 논란이 됐을 텐데 저 B2H6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몇 년째 지금 계속했죠. 어디에 이미 나와가지고 저게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었어요. 어디에 나와서 증명이 되냐면 수능에서 BH3의 분자 구조는 이러고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모두 어떻게 될까요?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BH3가 존재를 못하는 건 왜 그러냐 했더니 붕소가 수소하고 세 개 결합한다라면은 이게 평면 삼각형 구조일 텐데 평면 삼각형 구조에서 전기염 풍도 누가 더 커요? 붕소는 2.0, 수소가 2.2죠. 아니 수소가 붕소하고 결합해서 전자 밀도를 끌어당기면서 부분적인 음성, 붕소는 부분적인 양성이죠. 수소가 지금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자기가 지금 전자를 한 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따라서 이 수소가 누구하고 추가적으로 결합하려고 하냐면은 여기도 전자 밀도를 이쪽에 수소 쪽에 끌어당기니까 붕소가 빈 오비탈을 갖고 있고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이 수소가 전자 밀도를 괜히 끌어당겨 놔놓고 있어서는 불안정하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자기가 결합을 해버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괜히 끌어당겨 놓고 있어서는 불안정하니까 이 붕소의 빈 오비탈 쪽으로 전자 밀도를 주면서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수소가 붕소하고의 전자 두 개를
가지고 한 군데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쪽으로도 결합하죠. 그 다음에 이 수소도 붕소하고 분명히 공유 결합할 때 전자 두 개 있는데 전자 두 개를 가지고서 한 개의 시그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해버렸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해버렸죠. 따라서 여기 붕소와 수소 간에 원래 전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의 시그마 결합이 아니라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되면서 평균적으로는 각각 전자가 한 개예요. 시그마 결합도 전자가 두 개가 돼야 한 개의 결합이고 파이 결합도 전자가 두 개가 돼야 한 개의 결합인데 아주 희한한 시그마 결합이 돼버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소가 붕소하고 공유 결합할 때 전자 한 개 한 개 내고서 공유 결합했죠. 전자 두 개를 가지고 더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결합을 했죠. 그래서 각각 평균적으로 요 한 개당 전자 한 개씩 존재하는 게 돼버립니다. 전자 두 개가 원래 한 개의 결합인데 전자 두 개를 가지고서 두 군데 결합을 했죠. 이걸 우리는 다리걸침 결합입니다. 중심이 몇 개예요? 보통 시그마 결합하면 중심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핵. 근데 중심이 세 개이기 때문에 3중심 2 다리걸침 결합인데 그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하여튼 다리걸침 결합이 딱 되고 나니까 다리걸침 결합이라는 용어 몰라도 돼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여기는 전자 두 개가 한 개의 시그마 결합, 전자 두 개 한 개의 시그마 결합. 그런데 이거는 전자 한 개 한 개가 시그마 결합이죠. 두 개 간의 반발이 클까요? 한 개 간의 반발이 클까요? 두 개 간의 반발이 크겠죠? 바깥쪽이 결합각이 크고 안쪽이 결합각이 더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 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핵을 세게 끌어당기니까 핵 간의 거리가 짧겠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핵 간의 반발력을 전자가 극복해요? 못해요? 못하죠. 따라서 길이가 어떨 거예요? 더 길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이포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레인이 결합을 해서 결국 다이포레인으로 존재하는데 저 다이포레인 상태에서는 붕소 간에 직접적인 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인 결합이 없죠. 우리가 화학식을 보면은요. 이거는 B2H6랍니다. 이것은 C2H6죠. 그럴 때 에테인, C2H6에서는 탄소 간의 결합이 있는데 이렇게 다리걸침 결합하니까 붕소 간의 결합이 있더라 없더라? 없죠. 그리고 또 여기는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 6개가 모두 결합 길이가 똑같은데 여기서는 어떻더라? 다리걸침 결합은 길고 그리고 다리걸침 결합이 아닌 거는 작죠. 결합 길이가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차이점. 공통점을 볼까요?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이기 때문에 SN 값이 4죠. 탄소가 무슨 혼성오비탈? sp3 혼성오비탈. 붕소, 전자쌍 네 군데 방향을 뻗었어요? 네 군데 방향을 뻗었죠. 무슨 혼성오비탈일까요? sp3 혼성오비탈. 그래서 저 C2H6에서의 탄소도 혼성오비탈은 sp3이고 B2H6에서의 붕소도 혼성오비탈은 뭐라고요? sp3 혼성오비탈. 이게 또 저 두 개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제가 크게 세 가지 내용 했죠. 저것만 해도 보기, 기억, 니은, 이것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거를 여러분들이 보기로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을까요? Yes. 알루미늄은요. 전자를 잃어서 양면이 되기 쉬운데 몇 개까지 잃으십니까? 3개. 그래서 몇 가지 양면이 되기 쉽더라? 플러스 3가지 양면이 되기 쉽더라.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할로겐 원소들은 2주기 원소, 3주기, 4주기, 5주기 원소들에서 호번소 물질 상태에서 모두 뭘로 존재하냐면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자, 제가 호돈소 물질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다른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상태예요. 자기만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자기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F는 F2, Cl은 Cl2, Br은 Br2, I는 I2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죠. 그리고서 어디로 가면 갈수록 이것의 끓는 점에는 농점이 더 높으냐면 I2로 가면 갈수록 끓는 점에는 농점이 더 높더라. 왜 그러냐라고 알칼리 금속과 비교합니다. 리튬, 소디움, 포타슘, 루비돈 일족 알칼리 금속인데 주기가 크면 클수록 전자급실수가 많죠. 핵과 원자가 전자의 거리가 멀죠. 인력이 작죠. 인력이 작으니까 그 전자들이 자기 주위는 핵하고 인력이 작으면서 금속 결합력이 작은데 금속 결합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금속 결합력이 작으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져요. 이 할로겐 원소도 설명은 똑같아요. F 그리고 Cl, Br, I로 가면 갈수록 원자가 전자가 더 원자가 전자 급실수가 많고 핵과 원자가 전자 거리가 머니까 인력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자, 문제는 얘들은 이원자 분자예요. 인력이 작으니까 이 전자하고 핵하고 인력이 작아서 전자 밀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그걸 뭐랍니까? 평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죠. 이쪽에 오른쪽으로 전자가 많이 치우치면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이 굉장히 커요. 이쪽은 전자가 부족하니까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이 굉장히 크겠죠.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이 크고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양성과 음성 간의 정적 인력이 크겠죠. 그런데 이주기 원소는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전자 밀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워요. 왜? 다 핵에 가까이 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평균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고 부분적인 음성과 양성으로 나뉘어지더라도 크게 나뉘어질까요? 작게 나뉘어질까요? 작게 나뉘어지겠죠. 따라서 이런 정정의 인력이 작을 거다. 이 인력을 극복하기 어려우면은 고체나 액체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력을 극복하기가 쉬우면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이게 쉽게 인력을 극복하고 기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떻게 되더라? 더 높아지죠. 알칼리 금속에서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낮아졌죠. 그래서 왜 저러냐라고 하는 경향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기압 25도씨 상태에서 F2로 존재하고 Cl2로 존재하고 Br2로 존재하고 그리고 I2로 존재하는데 F2와 Cl2는 농점과 끓는 점을 봤더니 기체 상태예요. Br2는 농점과 끓는 점 사이가 25도이기 때문에 액체 그리고 I2는 녹는 점이 114도보다 더 25도보다 농점이 높죠. 즉 114도보다 25도가 더 낮기 때문에 25도시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클까요? I2보다 Br2, Br2보다 Cl2, Cl2보다 F2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데 이 반응성은 전자친화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전기 음성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2로 갈수록 가장 반응성이 크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십시오. 할로겐 원소의 성질과 반응성인데 여기 MnO2라고 하는 물질이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과 반응을 해서 할로겐 원소한테 전자를 빼앗았어요. 다른 물질한테서 전자를 빼앗아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산화제라고 하죠. MnO2에서 산소가 기본적으로 산화소 마이너스 2가 두 개만큼 마이너스 4가고 망간이 플러스 4가고 자기가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는 플러스 2가로 환원이 돼요. 스스로는 환원되지만 다른 물질을 한테 전자 빼앗아서 산화시키면 산화제죠. 그러면 역반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누가 누구한테 전자 빼앗을까요? 염소 분자가 Mn 플러스 2가한테 전자를 받아서 이쪽으로 역반응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산화제일까요? Cl2가 산화제죠. Cl2보다 MnO2가 더 센 산화제. Cl2보다는 Br2가 반응성이 약하죠. 그래서 이 I2보다는 Br2가 더 센 산화제고 Br2보다 Cl2가 더 센 산화제고 Cl2보다는 어때요? MnO2가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항상 반응은 센 놈이 반응해서 약한 놈이 생성되는 쪽으로 치우치니까 Cl2보다 MnO2가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정반응으로 할까요? 역반응을 할까요? 정반응으로 가서 결국 염화이온으로부터 염소 분자, 브로마이온으로부터 브롬 분자, 요오도 이온으로부터 요오도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F2는 이렇게 얻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F2가 MnO2보다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이 설명했던 내용들은 일반학 기본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고서 넘어가시도록 하시고 암기하세요. 반응성은 어디로 갈수록 크더라? F2로 갈수록 크더라. 여러분들 왜 제가 Cl2보다 F2가 반응성이 크다고 했어요? 전자친화도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 음성도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 음성도로 봐야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해드렸었습니다. 할로겐 원소는 전자를 빼앗아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수소는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가 쉽죠. 따라서 수소하고 할로겐 원소하고 반응하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할로겐과 수소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미 산염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